새벽에 들어온 남편의 얼굴에 여자 화장품 반짝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두 번이 온 어두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혼을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선은 저와 똑같은 일을 겪었거나 아님 지금 같은 상황에 있거나 그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금의 조언이거나 아니면 남편의 외도 증거 수집 방법이라던가 남편의 외도 적발 시 내가 대처해야 할 행동 또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와 남편은 10년 전쯤 재혼한 상태고 남편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4살 아들만 둘이었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되었고 둘 다 싱글이어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외도가 발각된 날은 정말 생각해도 쉽지 않은 그리고 너무 끔찍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계기가 된 하루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날 방방마다 인테리어를 한다고 모든 가구를 꺼내놓고 도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아이들 방에서 잠잘 수가 없어서 저랑 딸이랑 아들들 다 같이 거실에서 이불을 펴고 영화 한 편을 보고 아들들은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랑 딸은 새벽 2시? 그때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남편이 들어왔는데 저는 남편한테 인테리어를 보여주면서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딱 남편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 여자 화장품 반짝이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사실 그게 여자 화장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고 남편은 뭐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둘 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제가 여자 화장품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때 남편이 무슨 정관장인가? 하는 약을 먹고 있다가 그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죠. 아, 남편한테 여자가 있구나. 근데 그 전부터 남편이 좀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으면서 남편한테 여자가 있나? 라는 생각과 남편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상태였어요. 물증은 없고 신증만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손을 벌벌 떠면서 그 약을 질질질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바람이 맞구나 하고 100% 확신하게 되었죠. 남편이 그전부터 골프 약속도 엄청 많았고 집에 기간수도 엄청 늦었고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데 하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제가 재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일 거라는 생각은 뭐 1도 안 한 상태에서 재혼했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너무 스스럼 없이 핸드폰의 패턴을 열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오버했나? 하면서 카톡을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카톡은 뭐 그냥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가족 친척들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내가 너무 오해했나? 한 그 순간 그 나한테 보내기 그 카톡 있잖아요. 거기에 내 꼬가 아팠다니라는 편지 비슷한 글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딱 클릭하는 순간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저를 미치더니 핸드폰을 확 낚아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여기서 이 증거를 놓치면 다시는 못 잡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 손에 있던 핸드폰을 달려가서 뺏었어요. 뺏어서 주방으로 갔더니 남편은 핸드폰을 다시 뺏으려고 달려들고 저는 안 주려고 둘이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때 딸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고 저는 그때 딸한테 엄마 좀 도와줘 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딸이 중간에서 말리는 상황에서 저는 핸드폰이 제 손에 있었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안에 숨어 있는데 남편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저를 멱살을 잡고 흔들고 벽에 미치고 하면서 저는 그 와중에 넘어지다가 엉치뼈를 다치고 그러면서도 핸드폰을 옷 속에 집어넣고 계속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희 딸은 영무도 모른 채 달려와서 아빠 왜 그러냐 엄마 무슨 일인데 말리고 저를 감싸면서 아빠 그만하라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화장실 문에 딸 다리가 끼어서 다친 상황인데도 남편은 계속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남편이 그 핸드폰을 못 받겠다 싶으니까 주먹으로 화장실 문짝을 계속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답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문짝을 부시면서 남편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래 나 여자 생겼다 어쩔래 너 같은 거한테 질려서 여자 생겼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희 딸은 다리 다쳐서 울고 있고 저는 넘어져서 핸드폰만 감싸는 채 울고 있고 저희 남편은 화장실 문짝을 부시고 있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새벽 3시 정도에 소리 지르면서 문짝 부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이 거실에서 자다가
잠을 깬 거예요. 그때 저희 큰아들이 화장실에서 엄마하고 누나가 맡고 있나 보다. 그래서 큰아들이 112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하고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 사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들이 왜 경찰 신고했냐면 평상시에 아빠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많이 혼나기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빠를 엄청 무서워하기도 하고 많이 맞다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부러진 적도 있었고 다리에 금간 적도 있었고 기부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이 밖에서 들었을 땐 엄마하고 누나가 맞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큰아들이 안방 화장실에 대고 엄마 제가 경찰 신고했고 할아버지도 곧 오신대요. 제가 전화했어요 하고 말하는 걸 사실 저는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은 들었나 봐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안 되겠는지 핸드폰 뺏는 걸 포기하고 용욕하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경찰가 2분이 오셔서 조사하고 화장실 문짝 부서진 거랑 저 다리 다친 거랑 딸 다리 다친 거 다 사진 찍고 확인하시더니 형사 고발도 가능하니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형사 고발겠다 하겠다 하면 경찰서 와서 조서 쓰고 진행하면 된다고 하고 가셨어요. 잠시 후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님을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죠.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다독이면서 애미야 괜찮니만 말씀하셨고 저는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딸이 이상이 어떤 건지 파악이 되고 나니까 저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카톡을 열어보고 갤러리도 열어보고 하면서 증거? 지금은 증거지만 그때 사실 저희 딸은 엄마가 찾는 게 이건가 보다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다 넘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 7시 30분 정도 되니까 남편이 핸드폰 분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핸드폰 열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어떤 것보다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찾아와서 폭력을 쓸 것 같고 아이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큰 폭력을 쓸까봐 아이들도 저도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저도 남편이 욱하는 성격도 알고 아이들을 많이 때리는 걸 봤잖아요.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충 짐을 싸서 아버님 집으로 갔어요. 들어가서 딱 어머님 얼굴 뵙자마자 어머님도 저도 둘 다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무척 예뻐하셨고 엄청 많이 챙겨주셨고 저도 세상에서 이런 시부모님보다 더 좋은 분들은 없을 거란 생각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직장생활 하면서 주말이면 밑반찬 만들고 평일에도 국, 찌개 다 끓이고 남편과 아이들 열심히 챙기고 아이들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고 시부모님한테도 좋은 며느리를 보답하고 싶어서 노력했던 10년의 세월이 너무 험하게 느껴지면서 어머님 얼굴 딱 뵙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어머님도 저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오전 10시 정도에 뭐 좀 먹으라고 챙겨주셨는데 정말 그때는 밥도 물도 아무것도 안 넘어가고 사실 그 새벽에 남편이 저를 밀치고 멱살잡고 흔들었잖아요. 넘어지면서 다친 것 때문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남편 외도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진단철 떼어놓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단철 떼고 약을 받고 집으로 왔어요. 제가 그때 어머님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정말 밥도 물도 못 먹고 울고 누워만 있었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원래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닌데 42kg 정도 나갔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한 38kg까지 빠지더라고요. 2주일 정도 지내다가 계속 어머니 집에 있을 수는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기는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언제든지 들어올 것 같고 들어와서 막 폭력을 행사할 것 같고 아이들도 아빠가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폭력을 쓸까봐 엄청 무서워하고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집에 잠금장치가 없었는데 사람을 불러서 잠금장치 설치하고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어머님이 아이들 밥도 챙겨서 갖다 주시고 저 먹으라고 죽도 써서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힘들었던 건 이 머릿속에 생각이 엉켜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과 무기력함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감정이었는데 생각 정리도 안 되고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할지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튼 남편은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상간녀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남편하고도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선 상간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남편한테는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